했던 게 이거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장문 5단계 있었잖아요. 장문 5단계, 글쓰기 5단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맨 처음에 뭐였죠? 내용 계획하기에 있어서 계획하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내용 계획했으면은 생성하기. 자료 수집하는 게 생성하기 단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 조직한 걸 바탕으로 초고 쓰기. 초고 쓴 다음부터는 그렇지, 고쳐 쓰기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기 지나서 생성하기, 조직하기, 초고 쓰기, 그 다음에 고쳐 쓰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고쳐 쓰기를 하는 단계에서는 따져볼 때 수준에 따라서 글 전체 수준에서 따져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순서에서 했던 거 적절하냐 제목은, 그리고 흐름은 자연스럽냐, 논리적인 구성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따져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 밑줄 그은 뭐 A부터 뭐 E에 대한 설명을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뭐 논리적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뭐 등등 이런 선지들이 이제 덜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수준에서는 유기적 결합자 여부를 가지고 고쳐 쓰기를 한다. 인 건데,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일관성. 일관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응집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해침으로 랄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응집성을 해침으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지막 하나? 일관성을 해침으로.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유기적 결합. 그래서 불필요한 문장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문장은 당연히 어법에 맞아야 된다. 기본적인 거 나와 있는 거고요. 또 한번 써보시고. 문장은 어법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문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일부 가끔 나오기도 하죠. 문법적인 요소가 있는 게 가끔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단어는 적절한 어휘를 쓰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단어. 그 다음에 썼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고쳐쓰기. 단어 수준에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있는가 라는 거 이렇게 이제 해놓고, 다음 그 목적과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게 글쓰기 단계, 장문 단계를 바탕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한번 틀 정해드린 거고, 정리해드린 거고, 이제 목적에 따라서 장문의 유형들이 쭉 나뉘잖아요. 자, 너네가 생각하는 글쓰기 목적 한번 떠올려봐. 첫 번째 뭐야? 정보 전달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설득의 목적일 수도 있고, 뭐 친교, 오락,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이제 상호 교섭도 나오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글쓰기 유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정보 전달. 정보 전달이 목적인, 그러니까 선지에 막 나오잖아요. 그 위에 있는 글이 논설문인지 아니면 설명문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간단하게 판단하면은 정보 전달이라고 나왔는데 선지에는, 근데 실제 지문의 내용은 설득이 목적인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어. 뭐 해야 한다랄지, 뭐 개선해야 한다랄지 당위의 문장을 막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정보 전달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선지는 틀리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글의 종류로 얘기하면은 설명문, 기사문, 마지막 이제 안내문까지예요. 설명문, 기사문, 안내문. 그래서 지금 마지막 3번은 안내문인데, 자, 안내문. 안내문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마을을 문화 중심으로 이제 설명할 때 뭐랄지, 뭐 관광지에서 문화 유적지를 설명한다랄지, 뭐 이런 느낌의 안내문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 도서관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뭐 글이랄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가끔 이런 거 제대로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정의가 뭔지는 알죠? 문장 구조가 보통 어떻게 나와요? 정의다 그러면은 뭐뭐란 뭐뭐를 뜻한다. 야, 무엇은 뭐뭐. 정신 차려. 예, 정신 차려. 자, 뭐뭐란 뭐뭐를 뜻한다라 했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그렇게 나오면 개념을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예시는 당연히 알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나올 테고. 분석하고 분류, 요거 구분하는 거. 이제 사설 같은 경우는 저런 거 가지고 문제 많이 내거든요. 근데 사설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그냥 무시하기는 좀 그렇잖아. 찜찜하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계가 있고 꽃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꽃을 이런 식으로 장미와 백합과 마지막에 또 하나 더 국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계는, 만약에 시계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숫자판이 있고, 아니 글로 설명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유리 덮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각각 분석과 분류로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사실 이 가운데 헷갈리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대체로 다 알겠지만.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시계가 이런저런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쪼개서 설명하는 거는 쪼개서 설명한다. 그러면은 분석이야, 분류야? 여기는 분석이지, 분석. 쪼갤 분자, 나눌 분자에다가 쪼개 석자니까 하나의 전체를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렇잖아요. 시계는 시침과 분침 그리고 숫자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리덮개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 숫자판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분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의 종류에는 장미, 백합, 국화 등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분석이 아니라 분류가 되는 거죠. 분류. 그래서 분석, 분류 헷갈리면 사례를 떠올리면 좋겠죠. 시계는 분석이고 꽃은 분류다. 이렇게. 됐죠? 요거 하나. 그 다음 비교대조랑 그 다음에 인과, 과정 이거 구분하는 거, 간단한 거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비교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공통점 얘기하는 거야, 차이점 얘기하는 거야. 보통은 이제 비교한다 그러면은 공통점 위주로 얘기 많이 하는 것이죠. 대조 그러면은 차이점 위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고, 인과 그러면은 당연히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선지에는 이제, 아니 지문에 선지의 인과라는 말이 나오면, 지문에는 어떤 표현이 나와야 돼요? 뭐뭐 때문에 랄지, 뭐뭐이기 때문에, 혹은 뭐예요? 뭐뭐임으로, 그렇지, 뭐뭐 이어서,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면 인과라는 말을 쓴 선지가 맞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과정이다 그러면은 주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뭐 있어요? 과정. 그렇죠. 처음에 뭐 우선 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등등등. 이러면 과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라면 끓일 때 어떻게 해요? 물을 몇 밀리리터 넣는다. 우선 물을 넣는다. 그 다음 뭐죠? 요즘엔 다 뭐 씁니까? 불 붙이는 거 말고 그 뭐야? 우리 집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네. 그렇지. 니네 집에 있구나. 자, 인덕션을 가열한다. 그리고 끓을 때까지 기다린다. 스프를 먼저 내야 돼요? 라면을 먼저 넣어야 돼요? 면이야, 스프야? 당신은 뭐 먼저 넣어요? 뭔가를 아는 분입니다. 화학을 전공해도 될 법한데요. 스프를 먼저 넣는 이유는 뭐죠? 혹시 이유 있어요? 국물은 더 진하게 우러나도록 더 오래 끓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면은 왜 나중에 넣느냐? 쫄깃쫄깃한 상태로 불어 터지지 않도록 나중에 넣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요리 시간은 아닌데, 이렇게 순서, 과정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요. 다음, 설득이 목적인 글이 있죠. 써보세요. 자, 쓰는 거야. 이제 이렇게 개념 쓰는 거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설득이 목적인 글은 얼른 떠올려 보세요. 뭐 있어요? 논설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논설문. 또. 끝이에요? 자, 끝이에요. 건의문, 건의문. 본인 생각에는 꼭 필요해요. 자주 나오는 게 학교 도서관 운영 방식에 관한 문제랄지, 학교 도서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축제.
축제를 여는데 그 프로그램 중 일부 운영 방식에 대한 거랄지 뭐 제안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논설문, 건의문, 설득이 목적인 글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광고문도 있고요. 비평문도 있고. 이제 쓰고 있니? 신입생. 자, 여보세요? 예, 자면 안 돼. 신입생도 지금 이거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건데 이거 다 써야 돼요. 안 쓰고 있으니까 졸리지. 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써. 다 적어. 자, 광고문하고 비평문.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논설문하고 건의문. 특히 건의문이 많이 나오는 편이죠. 건의문. 그리고 광고문, 비평문까지 썼고요. 그 다음, 이제 설득이 목적인 글에서, 아까 정보 전달의 목적인 글에서 설명 방식에 해당하는 개념 뭐뭐 있었죠? 정의 있었고, 비교 대조 있었고, 그 다음에 예시 있었고, 분류 분석 있었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설득이 목적인 글에서는 비유가 자주 나와요, 비유. 왜 비유를 설득이 목적인 글에서 많이 쓸까요? 물론, 정보 전달의 목적인 글에서도 비유를 쓸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데 설득인 경우에 왜 비유가 또 더 많이 나오냐 이거죠. 왜? 비유. 아니, 알아먹어야 설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먹기 쉽게 만들도록 빗대 표현을 하는 거죠, 막.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그리고, 자, 써봐. 비유에 해당하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틀린 친구들 분명히 이 가운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유법은 이해하고 은유법도 이해하고 화류법도 이해하고 의인법도 이해하는데 비유가 쓰였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써보는 거예요. 비유에 해당하는 거 써보세요. 방금 내가 읊은 거. 직유, 은유, 화류, 그렇죠. 의인, 그 다음에 대유법까지. 요런 정도가 이제 비유인데 찾기가 어려운 게, 제일 찾기가 어려운 게 뭘까요? 은유법이 쓰이잖아요? 그럼 제일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직유가 뭐예요? 읊어보세요. 시작. 처럼같이 듣양. 처럼같이 듣양 붙으면 된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고. 화류는 그럼 뭐죠? 그렇죠.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 그 시사가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김춘수의 대수능 기출 작품 속에 나오잖아요. 눈이 뭐가 달려있어? 날개가 달려있어. 눈이 날개가 달렸다. 그러면은 눈은 무생물이죠?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무생물인데 눈이 생물이에요? 와, 눈을 생물 취급하네요. 네, 프렌들리. 근데 눈은 무생물인데 날개가 돋쳐있다라고 했으니까 생물 취급한 거잖아. 그런 게 이제 화류법인 거죠. 뭐 책상에 숨 쉰다 이렇게. 의인법은 사람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이고, 대유는 뭐였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 대유법이잖아요. 그쵸? 한라산, 백두산 두 개 산 가지고 조국강토 전체를 대신 나타낸다. 대유법. 그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는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요게 등장하잖아? 그럼 니네가 많이 틀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헷갈리게 되지. 은유법이 들어간 비유가 있는 선지와 없는 선지 두 개 가운데서 비유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가 확실해서 은유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 못하고 오답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은유법 쓰이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는 B이다 이런 꼴이잖아, 맞지?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슬기는 여자다가 있고요. 슬기는 여자다. 슬기는 여자다. 자, 이건 비유예요,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죠. 이건 사실을 설명한 거죠.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비유가 아니야. 근데, 자, 슬기는 여신이다. 그럼 뭐예요? 여전히 사실이죠? 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서는 뭐예요? 슬기는 여신이다 그러면은, 얘는 비유가 맞죠? 시험에서는 그래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시험에서는 비유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는 거를, 요게 아니라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는 거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이건 비유구나. 어떤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은유법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찾기가 어렵지. A는 B이다 꼴로. 혹은 불친절한 선지 같은 경우는 A는 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바로 여신은, 여신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전제하는 거죠. 주로 말하는 대상 글감이 슬기라는 걸 전제로 여신은, 여신을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찾기가 좀 어렵죠. 이게 까다롭습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서리법은 이제 보세요. 이것도 서리법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착각하기 쉬운데 리, 까, 냐, 고, 리, 오, 랴,
가. 기본적인 어미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니까냐, 고리오랴, 가로 끝나는 말들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답이 정해져 있을 때인 거 아니에요. 여기다 써보면은 설명하는 의문문인데 L2반은 뭐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들었던 거 기억나죠? 설명하는 의문문이에요. 니까냐, 고리오랴 가운데서 하나 쓰이면서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또 괜찮은데 이렇게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서리법인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특히 요거 가로 끝나는 거. 가로 끝나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런 거. 다 써놨죠? 요런 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중부정이라는 말도 나와 있는데 이중부정이 무슨 말이에요? 이중부정이 뭐뭐 하지 뭐뭐 하지 않을 리가 없다 랄지 이게 이제 이중부정이죠. 뭐뭐 하지 않은 적이 없다 랄지 부정이잖아요. 이중부정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글의 목적에 따라서 유형을 살펴보고 있는 건데 세 번째 목적이 사회적 상호작용. 자, 써볼게요. 사회적 상호작용. 자, 필기 연락이 하시고요. 사회적 상호작용 써보시고 자, 이게 목적일 때는 글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식사문하고 서간문 맨 마지막이 이제 자기소개서예요. 적고 있니? 자기소개서라고 써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 식사문 할 때 식사가 뭐예요? 식사가 많이 잡섰어? 저녁 식사 잡섰어? 그때 그 식사 아니에요. 그죠? 식사가 뭐예요? 행사. 식사에 비슷한 말이 뭐 있어? 행사. 여러분들이 경험해본 행사 뭐 있어요? 입학식, 졸업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막 읊어대는 거랄지 뭐 학생 대표로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뭐 읊어대는 거랄지 그런 게 이제 식사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죠? 행사에서 쓰이는 글을 말해요. 서간문이 뭐예요? 편지. 서간문은 편지예요. 편지. 친구한테 쓰는 편지, 부모님한테 쓰는 편지. 자기소개서는 이제 뭐 입시 과정에서랄지 입사 과정에서 그쵸? 전형 서류로 써넣는 자기소개서 이것도 상호작용의 사례로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거. 네 번째 이제 자기 성찰이 있는데 자 졸리니까 자 오른쪽에다가 우리 수업도 좀 성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수업 이대로 좋은가? 칠판 오른쪽 봐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매 시간 매주 한 차례씩 기출문제를 이제 뭐 사설이긴 하지만 기출을 풀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겁내하면 안 돼요. 혼자서 칸막이 안에 앉아서 쭈그려 앉아갖고 조용한 상태에서 쓰면 절대 안 돼요. 풀면 안 돼. 열린 공간에서 다급하게 시험지가 넘어가는 그 효과음을 들으면서 그 산란한 가운데 풀어야 돼요. 아주 예를 들면 뭡니까? 그 진공 상태에서 쓰려고 하는 거는 되게 그 비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온실 같은 데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들판에서 쓴다 생각하시고 문제 풀이를 할 때 지금 이게 시험 대용이잖아요. 평가원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험 대용으로 앉아서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 상황에서 써보는 거 풀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매주 한 번씩 이걸 풀 거란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설 위주로 이제 풀어갈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업 때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수업에 참여를 했을 때 좋은 점이 첫 번째는 점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강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점검과 강제 이게 이제 중요해요. 사실 이 점검해주고 강제하지 않으면은 화작에서 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걸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를 용인하고 타협해버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안 되잖아요. 점검도 안 되고 강제도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 모의고사 월 1회 모의고사를 보게 되잖아요. 학원에서 그쵸? 원래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평상시에 한 번도 안 하다가 모의고사가 곧 자, 훈련이 돼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안 하면 원리 모의고사가 곧 훈련처럼 돼버려. 그러니까 훈련이고 실전이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잘 나올 리가 없죠. 시간 관리 등등이. 그래서 시간 내에 못 풀고 그 다음에 오답률도 올라가 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누구 탓을 하게 돼? 뭘 탓하게 되겠어요? 그냥 운이 없었다느니 뭐 잘못 읽었다느니 막 자꾸 발뺌을 해. 자기 합리화를 막 한다고. 그런 친구들일수록 평상시에 화작 안 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작을 혼자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매월 치르는 모의고사에서 자기 변명에 급급하게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특히 이제 국어가 쉬운 국어 이런 정평이 난 상태에서 특히 고3 아이들은 이렇게 될 공산이 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겨난 거예요. 고3들이 느슨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가면은 상대적으로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운이 없었어요. 실수로 틀렸어요. 그래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실수로 틀렸어요가 자기 합리화의 가장 큰, 그쵸? 등장하는 상투적인 멘트인데, 이게 안 된 친구들이 꼭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 우리 수업, 성찰하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봤고요. 다시 돌아와. 맨날 와서, 남들 다 풀었는데 난 덜 풀었고 근데 설명 시작하고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런 친구 이제 덜어 나올 거거든. 내가 시간은 충분히 이제 15분 이상 주긴 할 건데. 자, 자기성찰이 목적인 글의 유형 또 써보세요. 네 번째 자기성찰. 일단 일기. 일기라는 게 그날 하루를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성찰. 일기. 그리고 이제 감상문. 이걸 왜 우리가 필기를 하냐면 이 대목을 필기한 이유는 선지에 성찰적인 성격이란 말이 나왔을 때 글이 설명문인 경우는 얼토당토 않다라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기나 감상문이 나올 때에만 성찰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근데 막 설득의 목적인 논설문에 대다가 성찰적 이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또 있어요. 수필, 회고문. 특히 이제 수필 같은 경우는 어디 유적지를 방문한 다음에 그쵸? 견문 감상 형태로 수필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기행 수필도 있고 뭐 견문 뭐 여정 견문 감상 들어가 있는 기행 수필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도 성찰적 내용이 들어갈 수 있죠.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혹은 엄마한테 내가 왜 그랬던가랄지 뭐 그런 거 이제 나올 수 있죠. 성찰적인 수필이 있을 수 있어요. 회고문도 역시 마찬가지.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보는 순간 반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완벽하게 떳떳한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자, 다섯 번째. 학습이 목적인 글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니? 이건 이제 바로 안 띄울게. 생각해봐. 학습이 목적인 글. 아영아, 뭐가 있니? 학교에서 그 과제로 나오는 거, 그게 학습이지. 학습이 목적인 글. 논문 쓰기라 할지, 또 뭐 있니? 논문 쓰기도 있고, 조별 발표문 같은 거, 그쵸? 그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논술문, 그 다음에 요약문, 요런 거, 논술문이나 요약문, 이제 학습이 목적인 글, 주로 이제 과제로 나오는 것들이죠. 자, 1번 논술문, 2번 요약문, 한번 써보시고요. 자, 다음, 3번, 보고서. 처음에 얘기했던 논문은 4번으로 나왔어요. 3번 보고서, 4번 논문. 근데 올해 내가 대수능을 예측을 해본다면 화작이 변수가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진 수능에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느슨해질 텐데 국어 공부를 덜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영역이 화작이에요. 화작은 별 내용은 없는데 감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선을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데 국어 전반적인 태도가 국어가
굳이 중요하지 않다랄지 덜 해도 된다랄지 이렇게 돼버리면 제일 먼저 후순위로 빠지는 게 뭘까요? 화작이죠. 화작을 안 하게 되지. 문학을 하던 걸 줄이진 않을 거 아니야. 독서를 하던 걸 줄이진 않겠지. 화작 하던 걸 안 하게 된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이런 방식으로 되풀이 될 거라고. 근데 그때마다 본인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성찰해 볼 때 뭐라 그래? 이거 운이 없었어. 실수야. 문제를 잘못 봤어.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대수능은 그런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라고 쉽게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매주 지키는 게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알겠어요?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쪽팔린 한이 있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매주 평가 형식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일일 테스트 형식으로 실전 11문제를 풀게 할 건데 매주. 그때마다 OMR 카드 복사본이지만 OMR 카드 마킹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OMR 카드 마킹 하는 게 그 자체가 중요해. 근데 혼자 앉아있으면 하게 되냐?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한 걸 합리화하고, 미루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잊지 마시고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자, 계속 이어서. 요양문 작성법. 여기 이제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양문을 그 원래의 글과 비교하는 가운데 삭제할 걸 제대로 삭제한 것인지. 그죠? 그리고 압축의 정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외워야 돼. 첫 번째, 삭제하기. 선지에 자주 나오죠. 삭제하면 안 되는 삭제했다랄지, 삭제할 필요가 있다랄지,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기준이 뭐냐? 독립어 같은 경우는 빼는 거고요. 삭제한다. 읍스, 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예, 이런 부름 대답 놀람, 부름 대답 놀람, 감탄사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접속어 뭐 뺄 수 있죠. 부속 성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 엄매 시간은 아니지만 부속 성분 그럼 뭐가 있어요? 관용어하고 부사어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어하고 부사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언 또는 용언에 딸려 있는 식구들 이런 뜻으로 부속 성분은 관용어 부사어인 거고요. 수식해주는 말이니까 수식이니까 빼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절. 그러니까 주절 말고 종속절 있잖아요. 뒷받침하는 것들은 주장 내용이 아닌 경우에, 중요한 게 아닌 경우에는 뺄 수 있죠. 그 다음 반복되는 어휘 없고, 이거 선지에 자주 나오죠. 반복되는 어휘는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반복 어휘 없고, 반복 어휘 없고. 두 번째, 그러면 맨날 빼기만 할 거냐, 남길 건 뭐냐 이거죠. 남겨서 찾아서 남겨야 될 게 중심 문장이에요. 중심 문장 찾기. 대체로 이제 보면은 문단의 맨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주장하는 글의 경우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뒤쪽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갈씩 미갈씩 가운데 하나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삭제하기.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게 줄이는 거니까 빼는 게 우선이죠. 삭제하기. 두 번째가 남겨야 될 것들 중심 문장 찾기였어요. 그 다음 재구성하기. 올해 논술로 대학 가기로 마음 먹은 친구 있어요 혹시? 혹은 병행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논술 병행 내지는 논술 라운을 올해도 도전하겠다 손 들어봐. 내리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각 대학에서 논술 문제 유형의 기본적인 게 요약이 대체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상황이 많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재구성. 그래서 이제 재구성한다는 얘기는 베껴 적지 않는다. 표현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적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자기만의 표현을 쓴다. 뭐라고요? 자기만의 표현을 쓴다. 이 방식이 첫 번째 뭐야? 길게, 구나, 절의 형태로 나왔다. 길게 나오면, 이 어절 이상으로 나오면 한 단어로 압축한다. 이거죠. 이때 이제 이 단어가 자기 언어가 돼야 한다. 이건데, 구나 절은 단어로 압축한다. 그 다음에 하위 개념어가 2개 이상 나왔어. 아까 예를 들었던 거 뭐 있죠? 꽃이 상위 개념이면 하위 개념은 장미, 백합 등등. 그런 것들 만약에 지문에 원래 문장에 장미, 백합, 튤립 나왔으면은 요약문에 뭐라고 쓴다? 꽃이라고 쓴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다음, 긴 설명은 핵심 문장만 정리한다. 긴 설명은 핵심 문장으로 정리한다예요. 긴 설명은 핵심 문장으로 정리한다. 긴 설명, 핵심 문장. 이렇게.
다음. 이제 없어요.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장문 개념 쭉 정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장문 작성 단계 있었잖아요. 장문의 단계 5단계 그것만 오늘 딱 읊어볼게요. 머릿속으로. 자, 시작. 제일 처음에 장문 1단계 뭐 하는 단계? 내용 계획하기. 두 번째 생성하기. 그 다음에 조직하기. 그리고 초고 쓰기. 마지막 고쳐 쓰기. 이런 거 머릿속에 남으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장문 맥락 일단 3대 요소가 뭐죠? 쓰는 자, 그 다음에 읽는 자, 중간에 수단인 매체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과제로 해오기로 했던 것들 중에서 만점 훈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작 만점 훈련 페이지 찾아볼게요. 자, 표지 먼저 보시고요. 내가 왜 이 자료의 이름을 화작 만점 훈련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목적이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만점이 되니까요. 알겠죠? 잊지 마세요. 왜 제목이 화작 만점 훈련이냐? 이걸 훈련하면 만점에 도달하니까. 그죠? 선생님이 먼저 길을 닦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뒤를 밟아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애써서 모든 선지에 걸쳐서 지문 속 근거 찾아 밑줄 그었다라는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이었거든요. 출발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이거 앞으로 3번만 더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신입생들도 분발하시고 해서 3번만 더 해보시면은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정도. 다만 시간은 조금 더 지체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정도까지 무조건 간다. 알겠죠? 오늘이 몇 월 며칠? 1월 12일. 그럼 앞으로 3주 뒤잖아요. 3주 뒤면은 이제 2월 그쵸. 정규반 개강 한 주 전쯤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딴 데서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 애들이잖아. 대체로 어디서 놀고 있겠지. 전날 술 처먹고 뻗어가지고 뭐 아유 그냥 극락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깨면 지옥이죠. 취하면 천국이지만 극락과 지옥을 오갈 텐데 우리는 계속 일상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고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잖아요. 일상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건데 그렇게 3주 동안만 버텨주시면은 저렇게 좋은 한이 있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야, 지금. 내가 강남 청소년에 있을 때 담임인데 이 강의실이 이게 강의실이냐? 졸라 코딱지만한 강의실인 거지. 60명이야, 60명. 한 반에 60명. 상상이 되냐, 안 되냐. 니네 세대 차이 나지. 니네 선배들을 60명을 한 반에 놓고 관리를 했던 담임 출신이야, 내가 담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스워. 니네 지금 20명도 안 된, 20명 되나? 22명이었나? 22명은 3분의 1 반이잖아. 응? 난 60명을 관리했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조회하고, 저녁에 종례하고, 자락습 때 남아가지고 저렇게 자네들 쫓아다니면서 깨우고, 때로는 때리고, 그러니까 묵인할 수 있는 정도로 때리고, 그리고 월차례를 주면서, 그렇게 빡시게 했었던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졸라 웃겨. 이제 뭐냐면은, 이 1, 2월 기간 동안에 화작 포함해서 재수 선행반, 보통 선행반이라고 여기는 이제 조기 선발반이라고 하더만. 근데 2가지 목표를 가져야 돼. 2가지. 그러니까 와서 자도 괜찮아. 근데 시간 되면 씨발 가야겠군. 그러면서 오란 말이야. 일단 뭐가 중요해? 습관. 엉덩이를 흔들으라고? 야, 그건 노래고. 엉덩이를 아니.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있어야 하는 그 시간. 노래 혼자 이렇게 노래를 다들 부르고 지랄이야. 노래 아니라고. 습관을 들이는 게 1차적인 목표야. 결석 안 하고 지각 안 하고 조퇴 안 하는 습관. 더불어 엉덩이를 딱 붙이고 있는 습관. 조는 건 괜찮아. 나 뭐라고 안 하잖아. 저렇게 좋다. 괜찮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성공이야 일단. 2번째는 뭡니까? 왜? 나도 따라 적을 뻔했어. 습관과 또 하나 뭐예요? 비슷했어.
방법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방법. 그러니까 교무실에서 본인이 내 취향이다 하는 그 선생들을 가만 보고 물색을 하란 말이에요. 내 취향인 선생들을 물색을 해서 한 놈씩 잡아. 뭐 몇 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면 되는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 하여튼 네 취향인 애를 골라서 질문을 막 하란 말이야. 뭐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 이 문제가 왜 답이 이거예요? 하는 가운데에도 결국은 뭘 물어봐야 돼? 방법을 물어봐야 돼. 방법. 그러니까 선행반이다. 조기선발반이다. 이 친구들은 습관을 먼저 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으신 거야. 찬스를 잡으신 거죠. 습관을 먼저 잡는 거야. 뒤늦게 2월 중순에 들어온 애들은 뭐야? 니네가 지금 겪고 있는 거를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제 막 허덕거리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방법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로 니는 출발을 한 건데 걔네들은 아직 배가 부두 밖으로 출항하기 이전인 거야. 니는 이제 출항하기 직전에 기름이 졸라게 들어가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일 많은 기름이 들어가잖아. 일단 고도만 올라가면은 기름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쭉 타고 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름을 엄청 써야 될 때야. 왜 이렇게 힘드냐고. 배가 출항하기 직전이고,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뜨고 나가기만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순탄하게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갑자기 왜 강남청소를 왜 하냐. 아니, 그러니까 60명이 그냥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얘네들이 그런 걸 해냈다고. 정말 열악하고 거지 같은 환경이지. 그 학원 운영 양심상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그래도 되는 업계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관습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는 장사 안 되죠. 누가 거기를 갑니까? 그렇잖아요? 독학이 대세인 시대에, 그렇잖아요. 인강이 대세인 시대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20여 명 안팎으로 있는 이 조건은 너무 좋은 조건이고 훌륭한 조건인 거예요. 알겠어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60명 있는 가운데는 내가 한 놈 내가 숙제를 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확인하니? 그때는 어떻게 했냐? 숙제를 다 걷어가지고 씨발 퇴근도 못하고 계속 빨간 편을 밑줄고 긋고 내가 빨간 편 선생인지 청소라고 선생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랄했단 말이에요. 선생이 죽어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까짓 건 뭐 우습지 떠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 있어요. 있거든요. 선생님 계속 보기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매들고. 근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계속 떠든다고 가서 조용히 시키라는데 안 시키고 있어요. 제가. 선생이 뼈가 녹아나니까 나도 좀 편해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은 이 수가 적정선에서 이 정도만 유지가 되면은 얼마든지 봐. 숙제 안 하는 놈 딱 골라내지. 약속을 하잖아. 그때까지 해와. 그리고 시간 내에 풀이한 애와 그렇지 못한 애를 한눈에 내가 딱딱딱 짚어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공부하는 습관,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습관 방법 익히는데 이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걸 견뎌내야 돼요. 화작 만점 훈련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다 풀었던 거 다시 푸는 거잖아. 풀고 나서 근거 밑줄 긋고 번호 매기기 중요하고 동시에 또 하나 뭐가 중요하다 그랬니? 노트. 자, 노트 일주일 사이에 샀다 손들어. 나 노트 샀다. 준비했다. 화작 노트. 오케이. 3명. 이런 상황이면은 사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안 했어요. 내가 준비하라고만 하고 옛날에 강남청소 같았으면 다 죽었어. 나랑 같이 운동 좀 해야 돼. 어떻게 하냐? 야,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딱 일을 양쪽으로 쫙 써. 나도 같이 해. 왜냐면 일방적으로 시키면 엄마한테 일르니까. 나도 같이 해. 야, 지금부터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데 30회를 할 거야. 몇 회? 30회! 그러면, 자, 앉아. 그러면 앉을 때는, 자, 하나 하면 앉으면서 네 이름을 불러. 하나! 정광아! 알겠지? 둘! 그러면은 미안해! 씨발! 그러면서 한 30분을 계속 정광아 미안해 해보는 거야. 정광아! 미안해! 정광아! 미안해!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 그럼 한 10개쯤 넘어가잖아. 그럼 얘들이 울어. 왜 울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슬픈 거야. 내가 재수학원에 다닌다는 게 실감이 나거든. 정광이라는 아이가
여기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자아가 객관화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켜보는 나와 벌 받는 내가 구분이 되는 거야. 근데 계속 이름을 부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재수를 하고 있다. 씨발 짜증난다. 아, 나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 슬프다 내 인생. 그러면서 인생이 막 구슬퍼져. 그래서 이쪽 주소에 막 흐느껴. 정아! 미안해! 이렇게 나중에는 이름 못 불러. 아무 말도 안 나와. 한 20번 넘어가잖아. 그러면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어. 다 고개를 쳐박고 계속 앉아들었다. 그렇게 내가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 고소당해, 이제. 고소당해! 이게 안 하지. 제일 좋은 방법. 니네 지금 자세 헛들어지고 숙제 덜 되고 이러잖아. 그러면은, 남들이 있을 때 하면 좀 비참하니까, 혼자 집에 돌아갈 때 있잖아. 골목길 같은데. 가로등 켜지고, 아무도 없어. 뒤로 항상 확인해. 네 이름 불러봐. 골목에다 대고. 풀네임으로 불러야 돼. 서정광! 크게 불러야 돼. 서정광! 크게 불러야 돼. 서정광! 그러잖아? 그러면은 내가 또 다른 나. 그 윤동주 선생식으로 말하면은 본질적인 자아가 저만치 걸어가. 알겠어요? 그 뒷모습을 딱 보게 될 거야. 한 10번은 외쳐야 돼. 그러면 다음날 지각은 당연히 안 하는 것이고. 뭐 울잖아. 흐느끼잖아. 벌써 흐느끼잖아. 지금 벌써 지 이름을 외친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각을 해야 하는데 자각을 시켜주는 선생이 있어야 돼. 선생이. 그러니까 선생한테 많이 의지하고 계속 이겨내야 한단 말이에요. 1, 2월은 목표가 뭐라고요? 습관, 방법, 습관, 방법. 알겠죠? 양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달성해 가는 하루하루를 만들면 돼. 내용은 채워가면 되는 것이고, 일단 중요한 건 형식이야, 사실. 뭐 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일일 과제가 중요해, 일일 과제. 지금 우리 과제 내주는 거 있지? 사실 하루에 한 회차씩 풀이할 정도의 양이야. 맞니? 지금 1, 2월에 제일 중요한 영역은 국어에서 뭘까요? 언매 또는 화작이에요. 그러니까 언매 또는 화작에서 한 바퀴를 돈다 개념 했죠? 그리고 안정적인 지문 속 근거 찾기, 사회 완성. 이게 되면 그러면 1, 2월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화작으로 치면. 알겠어요? 과제를 하시면 되는 거야. 정해져 있잖아. 하루에 하나씩 하기로.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제 L2반 같은 경우는 일일 과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시간만 확보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 실천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야기가 어쩌다 이렇게 길어졌냐. 내 자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가 떠올라가지고 막 슬퍼지네 막. 눈물이 막 보이는 거 보이냐? 막 슬퍼져, 막 우울해지고 막. 그 새끼들 얼마나 욕했을까. 마지막에 이제 수능 끝나고 뭐예요? 성적표 나오고 반 모임을 하거든요. 지금이야 뭐 그런 정도 없지만 옛날에 그랬다고. 정말 정이 넘쳤죠. 아주 이 새끼들이 뭐 선생님 왜 그랬어요? 뭐 저한테 왜 그랬어요? 딴 데 가서는 그러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선생님한테 할 소리야? 딴 데 가서는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러고. 또 개인적으로 미안한 애들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온 애들 있잖아. 응? 그때 내가 5등급으로 시작한 애 연대 보냈거든. 여기 표지 안쪽 면에 보이니? 표지 안쪽 면에. 물론 이제 수학하다가, 이과였는데 문과로 돌려가지고 교차이긴 했지만, 얘가, 그 강남청솔이 이제 빨간 건물하고 위쪽에 있는 건물하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건물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하이퍼 학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자리가 옛날에 강남청솔이야. 근데 그때 거기가 1200명이야. 반 수생 들어오면 1500명이야. 한 60명 한 반에 한 20개 반이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문과반만 내려온 게 아니라 문과반 좀 공부 못한 애들, 이과반 성적 좀 안 된 애들만 그 아래쪽 건물에 모아놨단 말이지. 그 건물에 모여있는 애들만 해갖고
500명 이상이야. 600명 가까이 돼.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연대가 내 아이가. 어떻게 내가 관리를 했겠니? 집에 안 가요. 나도 안 가. 나도 집에 안 가고. 걔들 집에 갈 때까지 안 가고. 아침에 내가 먼저 나오고. 새벽 6시 반에 나와가지고 자습 감독하고 막, 미친 듯이 막 하는 거죠. 그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루어냈던 경험이 있잖아.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규칙과 균형이야. 규칙과 균형. 포기하지 않으면은 방법은 생긴다. 근데 나 이야기하다가 졸라 길었는데 마침 또 니네가 질문이 없어. 왜 질문이 없어 이거? 내가 역으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도 질문 안 적혀 있으면은 내가 역으로 질문할 거야. 알았지? 한 명씩 지목하면서 근거를 실시간으로 물어볼 거거든. 다음 주에는 화작 만점 훈련 몇 회차 풀어와야 돼? 2회차 풀어와야 돼. 알겠지? 다음 주에 더 신나는 수업, 그리고 남는 수업,